뒤쪽 라인들 수비와 미드필더들 이게 울산 현대 라인업이랑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 선발 선수들을 축구협회에서 미리 정해놓고 그좀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좀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좀 치사하게 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문규 회장이 가장 로비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규정 자체를 바꿔버리는 허락은 또 오직 그 위의 기관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도 승리하셨다면 이것도 혹시 뭐 국가기관과도 연관이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감성의 기사입니다. 분석 콘텐츠로는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뵙는데, 이번 아시안컵 관련해서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그리고 저희 축구협회 회장님이신 정몽규 회장님이 좀 여러 가지 비난도 얻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고, 찾아본 결과 정말 그 상상 그 이상으로 좀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끝까지 꼭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게는 하겠지만 한번 직접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라인업을 한번 가져왔는데, 지금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라인업이 우리가 그 준결승전에서 그 충격적인 2대0 패배를 당했을 때 그 라인업이에요. 그리고 이쪽 왼쪽에 있는 라인업이 그 우리 정몽규 회장님이 그 현대 산업개발 회장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현대가의 소속에 계시는데, 이제 요 팀은 그 울산 현대 선발 라인업이에요. K리그에 현대 범현대 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미드필더진이랑 이렇게 수비 골키퍼까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여기 국가대표고 여기는 울산 현대 선발 라인업인데, 여기 박용우, 서령우, 김영관, 정승현, 김태환, 조현우, 이 똑같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는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분들, 뭐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이제 해외파에서 유명하신 선수들이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대로 뛰고, 요 뒤에 라인들 이번에 욕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좀 너무 쉽게 뚫리고 그래서 좀 욕을 많이 먹었던 이 뒤쪽 라인들 수비와 미드필더들, 이게 울산 현대 라인업이랑 그대로 똑같습니다. 뭐, 당연히 뭐, 사실 여기가 2023년 우승팀이니까, 뭐, 당연히 훌륭한 선수들만 있을 때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정말 제일 잘하는 사람을 여기다 넣은 게 일 수도 있잖아요. 설마 뭐, 선발 라인업에 그 축구협회에서 무슨 입김 있겠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분은 이제 김호 씨고, 이분이 94년 월드컵 때 그 감독을 맡으셨던 분이죠. 94년도에 나름 선방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16강은 못 갔지만 그때 스페인이랑 2대2로 비겼었고, 독일이랑도 접전 끝에 3대2로 지긴 했는데, 그 월드컵에서 이렇게 좀 경쟁력이 있는 경기를 한 처음에 이제 이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김호 감독님이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게 그 밑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은 영상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보다가 따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그 선발 선수들을 축구협회에서 미리 정해놓고 이게 감독의 권한인 한섬이 너무 많았다고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하셨고, 이런 인터뷰를 또 보다 보니까, 그럼 아까 제가 방금 요전 장표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그 요런 그 라인업 똑같은 것들이 이제 범현대가 계시고 이제 현대 팀의 그 선발 라인을 그대로 쓴 게 좀 그냥 뭐 우연의 취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결국 김호 감독님의 말씀은 현대 선수 아니면은 그 축구협회에서 선호하는 선수를 지정해서 꼭두꺼시처럼 말을 듣는 감독을 안 치거나, 그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쫓겨는 건 말을 안 들으니까 내쫓는 거죠. 이렇게. 뭐 이게 저거 맞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좀 신기하긴 하죠. 이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 선발 라인업을 봐도 되게 울산 현대 라인업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진짜로 여기서 뭐 정말 피해본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진이 좀 화제가 됐었어요. 이게 김준수 선수인데, 이건 황희찬 선수가, 이제 김준수 선수가 이제 계속 출전을 못해서 좀 너무 슬퍼서 울고 있으니까 이제 좀 안아주는 아주 슬픈 장면이었는데, 사실 김준수 선수가 이제 원래는 모두가 예상했던, 그러니까 월드컵 때도 주전 왼쪽 풀백이었고,
모두가 예상된 검증된 이제 왼쪽 풀백 선수인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부상 때문에 못 나왔어요. 그랬다가 이제 말레이시아전에 후반 15분에 교체 투입됐어요. 후반에 교체 투입돼서 15분을 뛰었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도 이제 계속 뛸 수 있었는데도 이제 본인 말로는 안 아팠다고 뛰고 싶었다고 뛸 수 있었는데도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여기 보시면 어, 서령우 선수가 사실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잘했고, 울산 현대 소속이지만 매우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오른쪽 풀백이 역시 울산 현대 소속의 김태환 선수인데, 이분이 상당히 이번에 좀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센터링을 올릴 때 이제 그 풀백들의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이제 센터링인데, 센터링을 좀 스킬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김태환 선수는 좀,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 풀백으로 뛰기에는 조금 모자란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물론 팬들한테도 많이 비난을 받았고, 그런 선수가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는데, 현재 왼쪽 풀백으로 뛰었던 서령우 선수가 소속팀에서도 사실 오른쪽 풀백으로 필요할 땐 뛰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가장 최상의 선수 조합은 김진수 선수를 왼쪽 풀백으로 넣고 서령 선수 오른쪽 풀백으로 돌려도 충분히 뭐 좋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다. 근데 사실 또 보면은 김진수 선수도 어떻게 보면 범현대가는 맞아요. 이분도 전북 모터스인데 근데 여기 조금 다른 게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게 여기는 현대는 현대 자동차 계열이거든요. 전북 모터스는. 사실 현대 자동차가 어, 원래는 지금 축구협회 회장인 정용규 씨의 회사였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어, 1967년에 그 정주영 회장 아시죠? 그 현대가의 모든 시작하시고 정말 위대한 창업자이시고 또 하고 그 현대를 불러일으켜 주신 그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자동차 설립해서 그 이제 친동생이신 정세영 회장님한테 현대자동차를 맡기셨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축구협회 회장인 저희 축구협회 회장인 정몽규 씨의 아버지, 친아버지시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분이 계속 그 현대 자동차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이분이 아들 정몽규 씨에게 현대 자동차 회장 자리를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대 자동차 자리를 현대 자동차의 수장이 되신 거죠. 지금 현재 축구회 회장이신 우리 정몽규 씨께서 회장이 되셨는데 그런데 좀 너무 억울하게도 이제 98년도에 정주영 회장, 이제 선대 회장님이 그분의 아들이신 정몽구 씨한테 현대 자동차를 넘기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세영 씨가 5호 지분을 모아서 주중에서 정몽구 증인사들의 이사선임을 전제하는 등 이제 경력 싸움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안 될 걸 알고 포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정세영 회장님이랑 이제 지금 우리 축구협회 회장님이신 정몽규 회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세상 억울한 일이죠. 이게 왜냐하면 우선 아버지가 직접 실제로 신 다 키운 회사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직접 회장까지 됐어요. 그런데 단지 창업주가 내 뜻은 이렇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리고 사실 개인 지분에서도 정세영 씨가 아마 8.5%를 가지고 있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키웠던 그 현대자동차를 그 정주영 회장님의 아들이신 정몽구 회장님한테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좀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좀 치사하게 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이제 그 트라우마로 남아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좀 방법을 쓰는데 이게 향후 행보의 기반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뭐 약간 좀 다른 일로 새긴 했는데 이게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튼 현대자동차 전북모터스 아까 김진수 선수의 소속인 이제 전북모터스는 현대자동차 구단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현재는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이제 현대자동차 회장님이시죠. 그 아버지가 이제 정몽구 전 회장님이시고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자동차가 사실은 내 거였는데 이제 강제로 뺏겼다 보니까 뭐 아무리
뭐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현대자동차도 또 너무 잘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기반을 사실 닦아놓은 사람들인데 뺏겨버린 그런 좀 슬픈 너무나 뼈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사실 현대자동차를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사실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김진수 선수가 이제 전북 모터스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부보다는 당연히 이제 좀 다른 이렇게 그 우리 김태환 선수를 쓰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 않을까? 이건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음모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대 축구협회 회장님들이 누구신지를 좀 보면은 이해에 좀 도움이 되는데, 어, 예전부터 보면은 이제 1988년엔 대우의 김우중 회장님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이분도 범현대죠. 정몽준 회장님, 그리고 그 다음에 조중현님, 정몽규 회장님이신데, 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명규 현재 축구협회 회장님은 현대산업개발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실 보면은 전부 다 그 대기업 회장님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대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현대, 범현대가. 사실 정몽주 회장님은 현대중공업 쪽이시고, 그리고 조중현 회장님은 사실, 이게 과거 경력을 보시면은, 현대호랑이가 이제 현대울산이에요. 현재 그 현대울산 팀이고, 거기서 코치를 하셨고, 그리고 감독으로도 이제 현대울산에서 뛰셨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몽준, 그리고 정몽규 회장님의 이제 그 가신이라고 해야 되나? 다 이제 같은 계열 사람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때 정몽준 회장님이 이분을 직접 후계자로 지명을 하셔서 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여기서부터 1993년부터 지금까지는 다 범현대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K리그 관련해서도 혹시 악용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찾아봤고요. K리그 역대 총재를 보시면 정몽준 회장님, 이분도 범현대가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좀 포스코 쪽 회장님, 그리고 통일그룹 회장님도 하셨다가 다시 이제 현재 축구협회 회장님이고 지금 문제의 그 정몽규 회장님이 이제 9대 때부터 2011년부터 12년까지 K리그, 우리 그 축구리그 회장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10대부터 현재까지는 거의 10년 넘게 이제 거동고압 회장님이시라고, 이분은 현대오일뱅크 현대중공업 회장님이세요. 이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몽준 회장님의 이제 같은 가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도 이제 범현대가 사람이 K리그에 이제 우두머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축구협회도 그렇고 K리그도 거의 10년 넘게 다 범현대가에서 점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분이 K리그 회장님이신데 동시에 또 울산 HD 현대 축구팀의 구단주이시기도 해요. 이게 사실 좀 객관성에서 볼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분이 기본적으로는 이 팀의 구단주니까 이 구단이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 리그 전체의 또 회장님이시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사실 리그 전체 회장이라면 여러 가지 결정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분 뜻대로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보기에도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그거는 단지 이제 보기에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가 지난 10몇 년간 우승팀과 준우승팀이에요. 2012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2011년부터 했죠. 그래서 2012년부터 보면은 좀 신기한 게 있는데, 봐보세요. 여기 현대, 여기도 현대, 여기서부터 그냥 쫙 우승팀 현대만, 그리고 여기는 같은 현대끼리 싸우고, 현대. 어, 아니 뭐 현대가 잘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현대가 계속 우승만 하죠? 그것도 이제 현대가 서로 우승하고 준우승만 나눠 갖는 경향도 보이고 있고, 이게 물론 뭐 당연히 운영을 잘해서 현대가 잘하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해요.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축구 경기에서 비단 뭐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야구든 농구든 심판의 역할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아무리 심판이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좀 인간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잘못 판단을 내리게 되면 이쪽으로 경기가 급격하게 기울어질 수 있고, 아무튼 심판의 그 어떻게 운영을 하냐에 따라 경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데 심판은 K리그 소속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K리그 소속이니까 심판도 그런 평가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심판은 이번 경기를 잘했으니까 좀 더 뭐 높은 연봉을 줘야 되겠다던가, 아니 뭐 그런, 이 사람 못했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제 심판을 시키면 안 되겠다,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 K리그 소속이신 이 심판들을 K리그의 대표인 현대 HD 회장님이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심판이면은 그 우리 전체 리그의 최고 평가 결정가이신 분의 에게 마음에 안 드는 방향으로 심판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공정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면에서는 좀 여러 가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약에 그런 좀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면은 K리그가 과연 공평하게, 정말 최고의 공평하게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나, 그리고 그 경우에 과연 리그가 튼튼하게 정말 똑바르게 운영이 될 수 있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축구협회 자체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도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사 60분의 그들만의 왕 건강 축구협회 여기서 따온 장면이고요. 이걸 좀 간단하게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2002년 월드컵 때도 마케팅사를 이제 현대 계열사를 썼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범현대가고, 예, 범현대 회사인 금강기획의 그 사람인 최모모 대표씨께서 여기에 대표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30%를 가지고 있는 회사, 이 회사를 이제 그 2002년 월드컵 때 써서 실제 이제 모든 마케팅을 진행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불공평하게 현대가한테 일감을 줬다라는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얘기는 이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 회장이 되시자마자 바로 이제 인테리어를 싹 다 고쳤다고 하시는데, 이 중에서 일부를 역시 현대의 오너의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일감을 줬다는 논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모두가 잘 아는 그 신문선 예전에 그 해설위원으로 유명하셨죠. 신문선 축구연구소 회장 소장이 인터뷰에서 축구계에서 현대가의 장기 집권이 이어지다 보니 일탈이나 비도덕적인 부분도 당연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현실이라는 좀 씁쓸한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정몽규 회장이 처음에 어떻게 회장이 됐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영상도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추정 60분에서 가져온 영상이에요. 이번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그 13년도에 그때 우리 정몽규 회장이 처음으로 회장님이 되셨을 때인데, 이제 그때 어떻게 됐냐를 좀 그때 그 축구협회 관계자 내용을 잘 아는 분이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후보가 이제 회장이 되기 위해서 한 명한테 돈 먹는 대의원이에요.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죠. 한 명한테 돈 먹으면 바보, 양다리 걸친 대의원, 조금 영리한 놈, 세 다리 많으면 네 다리. 그러니까 나한테 최대한 돈을 많이 주는, 로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뽑아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은 어, 정몽규 회장이 가장 로비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결론을 뭐 이분의 주장으로는 내릴 수 있는 영상이고,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원래 축구협회 회장은 규정상 2회만 가능해요. 근데 지금 3선까지 지금 하고 계시죠, 정몽규 회장이. 이것도 정관을 개정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승인까지 받은 건데, 이것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게 21년 1월에 3선이 확정되셨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미 좀 평판이 많이 안 좋았을 때인데도 우선 국가기관, 체육회에서 3선을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뽑히는 건 또 다른 문제고, 아예 규정 자체를 바꿔버리는 허락은 또 이제 그 위의 기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승인해줬다면 이것도 혹시 뭐 국가기관과도 연관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의심까지는 해볼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뭐 저는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리고 지금 가장 크리티컬한 게 뭐냐면, 이제 그 25년에 이제 4선을 또 나가려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선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사선도 지금 규정상으로는 사선이 말이 안 되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규정을 바꿔서라도 가능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왼쪽 이거 인터뷰도 한번 보시면은 결국 이제 그 정몽규 회장이 언제쯤 대한체육회 이거 그러니까 이제 3선을 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는 거를 뭐 이런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이게 선거제도면은 다른 사람이 좀 훌륭한 인물이 계시면 회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인데, 뭐 저도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제 다양한 풀에서 이제 선거인단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그 풀 자체가 되게 많은 건 좋은데, 근데 이제 좀 여기도 맹점이 있는 게 7조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중 세 번째 라인에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 추천된 경우에는 축협에서 재추천 요청 없이 배제한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협회에서 이 그 선거인을 명단을 가져오면은 누가 실제로 선거인이 될지를 최종 검토를 하겠다는 거니까, 결국엔 이거 최종 검토의 결정권자는 누구한테? 정몽규 회장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단 자체를 본인한테 유리한 사람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김호 선생님, 94년 월드컵 감독님이시죠? 이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미 그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이렇게 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런 세력 같은 게 이제 비집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축구협회에서 그럼 그동안 축구 관련해서 운영을 좀 잘했는지 이것도 한번 좀 봐야지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나라 축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하면은 뭐 그건 잘할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 관련 운영 좀 어땠는지도 좀 봐야 되는데, 이분은 유명하신 신문선 예전 해설위원이죠. 이분도 좀 충격적인 좀 인터뷰를 하셨는데, 예전에 그 조광래 감독이 잘렸던 게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시는데, 그 잘렸던 이유가 그 조광래 감독이 야당 인사였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야당 인사라는 거는 정몽규 회장이 아닌 좀 다른 쪽 후보를 지지하는 인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른 후보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잘린 거라는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분이 이제 정몽규 회장님이 아닌 다른 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지지를 했다는 이유로 바로 이제 좀 꼬투리를 잡아서 경질을 시켰다는 거고, 그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실제로 그런 실력과 성과로 그 감독을 선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 위주로 그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한 1년 전, 10개월 전쯤에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축구에서 영구 제명된 범죄자죠. 어떻게 보면 그 100여 명을 다 복귀를 한다고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이게 정말 또 어떻게 명분도 없고 이유도 전혀 없는 최악의 결정으로 꼽는 사건인데, 이게 뭐 정몽규 회장의 말로는 나는 상관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정권자가 모든 그 검토를 다 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안들인데, 이거는 당연히 정몽규 회장이 결정을 내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정말 어쩌 보면 범죄자를 정말 이유 없이 그런 명분도 없이 복귀를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운영을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래 이 두 내용은 좀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 실제로 그 축구협회가 국대만 신경 쓰다 보니까 유소년 대회도 많이 줄었고 K리그도 수준이 많이 낮았다는 얘기도 있고, 유소년 축구 지도자 역시도 예전에는 이 유소년 대회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대회가 계속 축소돼서 한 두 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좀 제가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사실. 좀 그 지금 정몽규 회장의 권한이 계속 강해지고 이제 축구협회 자체를 이제 이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계속 추가를 하고 이제 권한이 계속 강해지고 깨질 수 없는 그런 강한 권한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를 일으켜도 계속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또 넘어갔네 하면서 또 다른 좀 권력을 남용해서 계속 일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3선이 이미 되셨잖아요, 정몽규 회장이. 그래서 이제 4선이 되려면 이제 체육회에서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어, 정부에서도 만약 국민들이 이게 말이 되냐, 절대 안 된다라고 나서면 함부로 그렇게 승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4선을 만약에 막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은 우선 국민이 의견을 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좀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좀 많은 국민이 알아야지 또 이제 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이 영상을 좀 널리 알려서 좀 많은 인원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뭐 아무도 이거 보는 사람도 없는데도 정말 열심히 좀 찾아보고 만들었어요. 좀 구독도 눌러주시고 앞으로는 많이 영상 올릴 거니까 좀 추천 좀 해주시고 좋은 공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 안민석 국회의원이신데 이분도 참 훌륭하신 분 같아요. 사실 뭐 로비도 많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 로비에 순응하지 않고 이렇게 좀 무엇이 맞는지를 추구를 하시는 분 같은데, 이분의 말씀이 현대가 축구협회를 지난 40년 가까이 함으로 현대의 이익이 상당히 커서 이제 계속 회장을 하려고 한다는 주장이시고, 축구협회 자체가 현대가를 위한 축구협회라는 좀 씁쓸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무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또 좋은 콘텐츠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